가족의 맛을 떠올리게 하는 달콤한 향기. 15년 전 사라진 그날의 비극이 한 개의 팔찌로 모든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다. 제과점 앞에 선 수상한 남자,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과연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과 맛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달빛 제과는 20년의 세월을 품은 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낡은 벽돌 외벽과 레트로한 간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아내고, 매일 아침 구수한 빵 냄새는 골목 구석구석을 달콤하게 채운다. 가게 주인 김민호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의 하루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것으로 시작해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을 진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민호의 까만 눈동자에는 언제나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다. 15년 전 그날, 제과점 2층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내 미경과 5살 배기 딸 지은을 잃은 후 그의 삶은 제과점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매년 4월이면 더욱 선명해지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힌다. 새까맣게 그을린 계단을 필사적으로 뛰어 올랐지만 결국 닫지 못했던 2층의 문, 귓가를 파고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들었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사의 말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 속에는 늘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화재 발생 직전, 미경이 급하게 전화로 남겼던 조심해야 해라는 마지막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시신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던 것일까? 경찰은 화재의 강도가 너무 거세 시신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민호의 가슴 한켠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아내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바탕으로 제과점을 이어갔다. 미경이 즐겨 만들던 바닐라 마카롱, 지은이가 좋아하던 딸기 타르트 등 추억이 담긴 과자들은 여전히 달빛 제과의 대표 메뉴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지 않았다. 마치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제과점의 메뉴판도 그대로였다. 어느 봄날, 제과점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는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이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23살이라고 했다. 이력서를 건네는 그녀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것은 은으로 만든 팔찌였는데, 미경이 늘 착용하던 것과 똑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민호의 시선이 그 팔찌에 멈췄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선형으로 얽힌 꽃무늬와 그 사이사이에 새겨진 작은 별들, 그리고 팔찌 안쪽에 새겨졌을 특별한 제작 번호까지. 미경은 그 팔찌를 평생의 반려품이라고 부르며 소중히 여겼고, 언젠가는 지은이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날의 화재 이후 팔찌도 함께 사라졌다. 수지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이 팔찌가 유일한 기억의 단서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았고 제과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호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다. 그녀가 보여준 자격증과 추천서들은 모두 훌륭했다.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자꾸만 그 팔찌로 향했다. 결국 민호는 수진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원 채용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수진이 제과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달빛 제과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가 반죽을 치대는 방식, 오븐의 온도를 조절하는 감각, 심지어 마카롱을 만들 때 머랭을 젓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미경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수진이 달빛 제과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가게의 모든 업무를 익혔고 특히 제과 제작에서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기존 메뉴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간혹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든 과자들은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특별한 호평을 받았다. 그녀가 만든 과자들은 달빛 제과의 전통적인 맛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메뉴처럼 자연스러웠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자주 옛 기억에 잠겼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동작으로 반죽을 만들던 미경의 모습이 수진과 겹쳐 보였다. 때로는 수진이 흥얼거리는 노래마저 미경이 즐겨 부르던 멜로디와 비슷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제과점의 단골 손님인 전직 형사 강도윤이 평소보다 오래 가게에 머물렀다.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닌 그는 수진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팔찌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15년 전 화재 사건을 담당했던 그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시신들에 대해 늘 의문을 품어왔다. 완전 소실되기에는 화재의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았고 진화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강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수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제과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팔찌에 대한 이야기까지. 수진은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부터 그 팔찌는 자신과 함께였다고 했다. 5살 무렵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이미 팔찌를 차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기는 정확히 달빛 제과의 화재가 있었던 때와 일치했다. 강도윤의 집요한 관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진이 만드는 과자들, 특히 그녀만의 레시피로 만드는 것들은 달빛 제과의 전통적인 맛과 너무나 비슷했다. 심지어 그녀는 미경의 시그니처 레시피인 바닐라 마카롱을 단 한 번의 설명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수첩을 꺼내들었다. 15년 전 사건 기록과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비교하기 시작했다. 화재 발생 직전 미경의 마지막 전화, 발견되지 않은 시신들, 그리고 수진의 팔찌와 그녀의 나이, 제과에 대한 타고난 재능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는 듯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던 경찰 내부의 인맥을 통해 조용히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수진도 이상한 꿈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달빛 제과에서 일하면서부터 어렴풋이 기억나는 과거의 편린들이 꿈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부엌, 누군가와 함께 반죽을 만들며 웃던 기억, 그리고 어느 날 밤 갑자기 들이닥친 무서운 불길의 모습까지. 그것들은 단순한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마치 지워진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제과점의 일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수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고 도윤은 15년 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용히 수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이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강도윤은 15년 전 화재 사건의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당시 작성된 화재 감식 보고서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화재의 발생 지점이 불분명했고 연기의 농도나 확산 속도도 일반적인 가재도구 화재와는 달랐다. 더욱 이상한 것은 화재 발생 직전 제과점 근처에서 목격된 의심스러운 차량들이었다. 당시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되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계획적이었다. 도윤은
오랜 경찰 생활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다. 당시 화재 현장 주변의 CCTV 영상부터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15년 전의 기록들을 하나둘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실마리가 떠올랐다. 화재가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달빛제과 주변을 배회하던 수상한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당시 급성장하던 제과 기업 골든브레드와 연관이 있었다. 골든브레드는 15년 전 소규모 제과점들을 인수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던 중이었다. 특히 그들은 달빛 제과의 독특한 레시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민호의 아내 미경이 개발한 레시피들은 업계에서도 유명했고, 여러 대기업들이 레시피 매입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미경은 가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 직후 화재가 발생했다. 도윤은 골든브레드의 과거 임원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인수합병팀 총괄이사였던 박정우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현재는 골든브레드의 부사장으로 승진해 있는 그는 15년 전 달빛제과 근처에서 목격된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재 발생 직후 그가 갑자기 장기 휴가를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도윤은 이 모든 정보를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품어온 의문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자 민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까지. 특히 수진의 존재는 그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의 나이, 팔찌, 재과에 대한 재능, 모든 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편 수진도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매일 접하는 익숙한 냄새와 동작들은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묻혀있던 기억들을 하나둘 끌어올렸다. 특히 미경의 레시피 노트에 적힌 필체를 볼 때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이상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도윤의 수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화재 당시 주변에서 목격된 의심스러운 차량의 소유주가 박정우의 동생으로 확인되었고, 그 차량이 화재 발생 직후 인천의 한 고아원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리고 그 고아원은 다름 아닌 수진이 자랐던 곳이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과거의 실체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강도윤은 박정우를 은밀히 미행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의 형사 생활로 단련된 그의 촉각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박정우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그가 찾는 은행의 대형 금고에 도윤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겨온 비밀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오랜 준비 끝에 도윤은 마침내 그 금고 안에 보관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달빛 제과의 레시피를 강제로 빼앗기 위한 협박 문서들, 화재를 계획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지시 내용,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경과 지은을 고의로 실종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었다. 문서들 속에는 당시 화재 현장에서 미경과 지은을 안전하게 구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이란 결국 감금의 다름 아니었다. 미경은 레시피를 넘기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그들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경은 그들의 감시를 피해 도망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지은은 신원을 숨긴 채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도윤이 이 사실을 민호에게 전했을 때 제과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15년간 품어온 의문이 이토록 잔인한 진실로 드러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수진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이제 거의 확실해져 갔다.
한편 수진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서 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조심해야 해. 절대로 그들에게. 그 목소리는 분명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수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15년 전 그날 밤, 미경이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전화 내용이었다. 도윤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DNA 검사를 제안했다. 수진의 팔찌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민호의 DNA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수진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오랫동안 가슴 한켠을 채우고 있던 공허함, 알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달빛책과에서 느끼는 이상한 친밀감,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답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달빛책과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호는 수진의 모든 행동에서 미경과 어린 지은의 모습을 발견했다. 반죽을 치대는 손놀림, 과자를 장식하는 섬세한 동작, 심지어 티타임에 홍차를 마시는 습관까지. 이제 보니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유전자에 새겨진 기억이었고 피를 통해 전해진 재능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봉인된 검사서를 들고 있는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달빛제과의 영업이 끝난 저녁 민호와 수진을 조용히 불러 모았다. 노란 백열등 아래에서 세 사람은 숨죽인 채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99.9999%의 일치율. 과학적 수치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했다. 수진은 분명 민호와 미경의 딸이었다. 순간 제과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그리움과 슬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수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검사 결과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동안 이상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손에 익숙하게 묻어나는 반죽 감각,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만들 수 있었던 과자들, 그리고 이 제과점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까지. 도윤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가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박정우를 비롯한 골든브레드의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경의 사망 사고가 사실은 그들이 계획한 살인이었다는 것, 어린 지은을 강제로 고아원에 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경찰은 신속하게 박정우를 체포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미경의 레시피를 차지하기 위해 처음에는 협박을 시도했지만 그녀가 완강히 거부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화재는 위장용이었고 실제로는 미경과 지은을 강제로 납치했다는 것. 도망가려던 미경이 사고로 목숨을 잃자 죄책감과 두려움에 지은의 신원을 숨기고 고아원에 맡겼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기업의 횡포와 15년 전의 미스터리가 해결되는 과정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골든브레드는 주가가 폭락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미경의 레시피를 훔쳐 만든 제품들도 모두 시장에서 회수되었다. 하지만 민호와 수진에게 중요한 것은 따뜻한 진실이었다. 이제 그들은 잃어버린 15년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갔다. 수진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민호는 그토록 닮아있던 딸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다. 팔찌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그들을 다시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수사관이 아닌 달빛 제과의 든든한 가족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찾아와 갓 구운 빵을 사가며
조용히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았다. 달빛 제과는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아침, 달빛 제과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다. 오늘은 수진이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공식적으로 물려받는 날이었다. 민호는 15년 동안 깊이 간직해온 미경의 레시피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눔 꼬딕 글씨체로 꼼꼼하게 적힌 레시피들, 군데군데 붙어있는 메모들, 그리고 종이 사이에 말린 꽃잎까지.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 책이 아닌 미경의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이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필체를 따라가다 보니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선명해졌다. 주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반죽을 만들던 순간들, 첫 번째로 만든 쿠키를 자랑스럽게 내밀던 날들, 그리고 어머니가 늘 들려주던 우리 지은이는 타고난 제과사라는 말까지. 민호와 수지는 이제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미경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과자들이 달빛 제과의 진열대를 채워갔다. 특히 수진이 개발한 기억의 마들렌은 금세 인기 메뉴가 되었다. 은은한 바닐라 향에 레몬 제스트의 상큼함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은은한 장미향을 입힌 이 마들렌은 어머니의 레시피에 수진만의 해석을 더한 걸작이었다. 제과점을 찾는 손님들은 이제 단순히 빵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오랜 단골들은 수진에게 어린 시절 미경의 모습이 보인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새로운 손님들은 달빛 제과만의 특별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단골이 되어갔다. 도윤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제과점을 찾았다. 이제 그는 수사관이 아닌 가족이자 친구로서 자리 잡았다. 그의 제안으로 달빛 제과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제과 수업을 열게 되었다. 수진이 직접 진행하는 이 수업에서는 미경의 기본 레시피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과자 만들기를 가르쳤다. 수업은 금세 인기를 얻었고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달빛 제과의 마법 같은 시간이라고 불렸다. 어느 날 수진은 어린 시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제과 도구 세트를 고아원에서 찾아왔다. 낡은 거품기와 작은 계량 스푼들이 담긴 그 세트를 보며 민호는 자신이 지은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것임을 기억해냈다. 그들은 이 도구들을 제과점 벽에 특별한 장식품으로 전시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상징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다. 달빛 제과의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글씨로 Since 1994, Renewed 2025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오래된 빵집이 가진 전통의 맛과 새로운 세대의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달빛 제과는 더욱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달콤한 향기와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민호와 수지는 매일 작은 행복을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